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계신 거, 정기적으로 계속 사고 계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욕실에 가보시면 칫솔이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칫솔 사는 기준, 가끔 마트에 가보면 이거 제일 싼데 이런 경우도 있고 10개가 좌르륵 붙어 있으니까 이건 갖다 놓으면 1년 쓰겠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가까운 화장품 가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는 분도 있고, 인터넷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기준으로 칫솔을 고르고 있나? 이쁨은 사는 건가? 자, 오늘 칫솔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칫솔은 사실은 빗자루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치아에 무언가 붙어 있는데, 잇몸에 지저분한 게 붙어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쓸어서 닦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빗자루 선택 기준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칫솔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이 하고 칫솔 재려고 봤더니 여기 고춧가루도 껴있고 여기엔 파도 좀 껴있고, 요걸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요걸 제거해야겠다. 치아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도구는 우리가 보통 이쑤시개라고 부릅니다. 근데 칫솔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도구랍니다. 치아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세균들이 가득 붙어 있답니다. 이 세균을 잘 흔들어서 제거하려고, 관리하려고 하는 도구가 칫솔입니다. 결국 칫솔은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도구라는 거죠. 정말로 정교한 도구입니다. 자, 누가 저한테 청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걸레를 손에다 들고 이렇게 닦는 거 하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닦는 거 하고요. 어느 게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을까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이게 훨씬 잘 닦입니다. 꼼꼼하게 닦을 수 있어요. 결국 칫솔의 머리는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큰 칫솔은 잘 안 닦여요. 그런데 대부분이 큰 칫솔로 닦으면 빨리 닦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혹은 넓은 면적을 닦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큰 칫솔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르셔야 될 것, 칫솔은 머리가 작아야 된다. 칫솔 머리 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놈은 손가락 비교해보면 제법 크죠? 머리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놈은요, 머리가 많이 작아졌죠?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건 더 작죠?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머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칫솔이 요만해요. 이걸 가지고 닦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제일 작은 칫솔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닦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좀 비인간적이라 내려놓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머리 크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머리 크기의 칫솔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보면 한 마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쓰고 계신 칫솔 가져다가 손가락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우리가 빗자루를 사러 갔는데요, 빗자루가 털이 여기만 심어져 있어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놈 사시겠습니까? 칫솔모가 이렇게 꼼꼼하게 빽빽하게 차 있어야 사실은 닦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칫솔을 이렇게 들고 봤을 때 칫솔 털 사이사이에 플라스틱이 많이 보이면 못 쓰는 칫솔이에요. 뭘로 차 있어야 돼요? 칫솔모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 놈하고 이 놈을 보시면 칫솔모의 밀도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이렇게 빡빡하게 칫솔털이 차 있어야, 이건 누가 생각해도 평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단순한 빗자루 선택 방법입니다. 칫솔모가 많은 걸 고르자. 그런데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고요,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를 닦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세균이 제일 많아요. 살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칫솔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내 손에 대봤을 때, 입안에 넣어봤을 때, 살에 대봤을 때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칫솔모 하나하나가 가느다래야지 아프지 않은 거죠. 그럼 가느다란 칫솔모가 빽빽하게 꽂혀 있는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칫솔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 미세모라고 얘기하는 칫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미세모는 나일론 칫솔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칫솔모를 예를 들어서 잡아당겨 봅니다. 불에 달궜어요. 말랑말랑해진 걸 당기면 어떻게 되죠?
점점 가늘어지다가 끝이 탁 끊어지면 이게 미세모입니다. 끝부분이 뭐처럼 생겼을까요? 이쑤시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치아면에 붙어 있는 세균 막을 조절하려면 치아면에 닿아야 됩니다. 접촉 면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미세모라는 칫솔은 끝부분이 뾰족해요. 치아에 안 닿습니다. 그럼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들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치아 사이에 낀 고춧가루나 김이나 깨나 이런 게 정말 잘 빠집니다. 왜요? 이쑤시개가 그렇게 많이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칫솔은 이쑤시개가 아니고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세균 막을 조절하는 현미경적인 도구입니다. 끝부분이 뾰족한 건 잘 안 닦입니다. 욕실에 가서 혹시라도 칫솔모가 듬성듬성하게 생겼는데 그 끝부분마저 뾰족하지 않은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통 칫솔 머리통 속에 칫솔모가 몇 가닥이나 들었을까요? 세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대략적으로 이 칫솔은 정말로 칫솔모가 빡빡하게 들어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한 800가닥 정도 들었답니다. 800개의 접촉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800개의 접촉점을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으면 800개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뭉툭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평평하게 잘려진 걸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칫솔모가 많이 들어있는 건 몇천 가닥이 들어있답니다. 아까 보여드린 듬성듬성한 칫솔은 한 800에서 600가닥 들은 거예요. 그런데 빽빽하게 들어있는 놈은 한 5천에서 6천 가닥 정도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세균과 만나는 접촉점이 5,000개, 6,0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손잡이로 내려가 봅니다. 손잡이는 어떻게 생기는 게 좋을까요? 이게 칫솔을 꺼내보시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을 딱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오돌도돌한 홈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돌려도 여기에 고무 처리가 돼 있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칫솔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칫솔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엄지손가락이 딱 올라가게, 이쪽도 엄지손가락이 딱 올라가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움켜잡으라고 칫솔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힘을 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칫솔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나와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칼을 이렇게 들고 나왔다고 한번 보세요.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이걸로 정교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움켜잡고는 도저히 꼼꼼하게 정교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치과대학 교과서에도 기구 잡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연필 잡듯이 잡으라고요. 칫솔은 치과 의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균과 싸우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첫 번째, 칫솔은 연필 잡듯이 잡는 겁니다. 그럼 칫솔대는 어떻게 생겨야 되죠? 볼펜이나 연필처럼 생겨야 됩니다.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생겨야 제대로 된 칫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연필 잡듯이요. 이게 칫솔질의 기본입니다. 칫솔은 연필 잡듯이. 그러려면 칫솔의 단면은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이렇게 모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정감 있게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칫솔질을 할 수 있습니다. 대는 무지하게 심플하게 생겼죠. 얘는 팔각형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은 칫솔이 있는데 얘는 육각형이죠.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치과 의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칫솔질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머리는 작고 칫솔모는 가느다랗고 빽빽하게 꽂혀져 있고 그리고 칫솔대는 연필처럼 생긴 것. 자, 이런 칫솔이 준비됐으면 이제는 닦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세균을 닦는 겁니다. 잇몸 테두리를 닦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면 들어갔을 때 딱딱한 솔을 가지고 타일 바닥을 문지를 때 슥싹슥싹슥싹 소리가 나죠. 딱딱한 칫솔로 딱딱한 이를 닦을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드러운 살을 부드러운 칫솔로 연필 잡듯이 잡고 세밀하게 닦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납니다. 소리 나는 칫솔질은 다 잘못된 칫솔질이에요. 내가 내 이를 그냥 깎고 잇몸에 상처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이게 1번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통 우리가 여기다 치약을 짜고 이를 닦을 때 이렇게 닦으십니다. 어떻게 닦죠? 입을 보통 꼭 다물고 닦으세요. 왜요? 입 벌리면 거품도 막 흘러내리고 지저분해지니까요. 근데 누군가 청소를 하는데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러고 문지르고 있으면 뭐라 그러시겠죠? 뭐라 그러죠? 야, 청소하는 데를 봐라. 그래야 닦인다. 이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일을 보셔야 돼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닦아야 칫솔질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왼쪽 맨 뒤 어금니를 닦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이를 닦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봐가면서 닦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두세 개를 한꺼번에 문지르시면 안 닦입니다. 밥공기를 설거지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놓고요.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문지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요? 없죠.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밥공기 하나를 들고 꼼꼼하게 잘 닦아가지고 뽀득뽀득해지면 올려놓고 다음 놈 닦고. 어떻게 닦는 거예요? 한 개씩이요. 이는 하나씩 닦으셔야 됩니다. 맨 뒤에 어금니 하나 닦고 그 다음 니 닦고. 이렇게 하나씩 닦다 보면 15분쯤 걸린대요. 야, 15분씩 이를 어떻게 닦나?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죠. 입안에 치아가 28개 있습니다. 제가 밥공기를 30개 드릴 테니까 이걸 30초 안에 설거지를 하세요. 그럼 하실 수 있습니까? 3분 안에 설거지할 수 있을까요? 밥공기가 30개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고 정교한 걸 닦는 겁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쯤 걸리세요. 맨 마지막으로는 어딜 닦는다고 말씀드렸죠? 잇몸 살을요. 그래서 칫솔을 지금보다 잇몸 쪽으로 깊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4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 소프트입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연필 잡듯이 부드럽게 잇몸을 닦는다고. 두 번째는요, 오입니다. 오픈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닦는 일을 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예요. 이 오는 한 개씩 닦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D라고 합니다. D는 지금보다 칫솔을 깊이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SOOD라고 얘기하는 칫솔질 방법을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칫솔을 고르셔서 화장실 거울에 가까이 가시던가 아니면 손에 거울을 들고 저녁 시간에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내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치아를 지킨다, 보석을 닦는다라는 느낌으로 한 개씩 꼼꼼하게 한번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